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경매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오늘 영상은 6에서 11강 합본으로 2건 낙찰됐고 나머지는 진행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11강에서 다룬 제주상가는 매각됐지만 경매 취소 가능성이 있어 그 결과를 다음 합본 3에 기록하겠습니다. 경매는 대금 납입 전, 강제경매, 임의경매 모두 최고가 매수신고인 동의 없이 대금 납입 전이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저당채권 변제 후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가 있고, 강제경매는 채무 변제 후 청구 이의소송을 제기하여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매수신고인 동의가 필요한 건 경매 취하, 취소가 아닌 취하입니다에 국한합니다. 정경사TV 강의 영상 대상 경매 사건은 주기적으로 결과 추적과 해설을 포함한 합본을 올릴 테니 경매 권리 분석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6강 분석 대상 전용 면적 38평, 분양평형 59평형, 대지권 24평, 감정가 10억, 4번 유찰되고 2024년 1월 15일 4억 4,800만원에 진행됩니다. 부부관계인 임차인이 대항력 갖췄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나 배당 신청을 안 해 유찰되고 있습니다. 7강 2023년 7월 12일 최저가 3억 400만원 진행됐는데 응찰자 47명, 낙찰자 6억 1230만원 낙찰했고 차순위 4억 9130만원, 2023년 8월 28일 대금 인합입니다. 이후 11월 7일 최저가 3억 400만원 진행, 20명 입찰 4억 8300만원 낙찰되고 대금 납부 기한 통보 상태입니다. 경과는 다음 합본 3에 기록하겠습니다. 8강 분석 대상은 서울중앙지법 2022 타경 853, 서울 강남구 유련동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입니다. 현재 경매 신청 채권자 영동, 농협 신청에 의해 경매 기일 연기 상태입니다. 9강 영등포구 신길동 355-203, 다가구 주택이고 감정가 13억 1000만원, 토지 38평, 건물 75평, 최저가 10억 4800, 소유자 임모 명성캐피탈이 경매 신청했고 신청채권 14억 6200, 2023년 11월 15일 2회 유찰 후 12월 20일 8억 3,900만원 진행입니다. 10강 서울 노원구 상계동 367-2, 감정가 70억 2,900만원, 북서울농협 청구채권 12억 900만원, 대지 122평, 건물 326평, 최저가 56억 2,300, 11월 28일 유찰, 2024년 내년 1월 30일 감정가 대비 64%, 45억에 진행됩니다. 11강 제주시 노영동 940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로 감정가 125억, 2회 유찰, 2023년 11월 14일 최저가 61억 3천만원에 진행돼 응찰 3명, 최고가 13억에 낙찰되고 차순위 입찰가는 64억입니다. 11월 29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대금 기한 통보 상태입니다. 그러나 8월 19일 채무자가 경매 신청 채권자 재민신협의 채권을 승계한 상태라서 낙찰자가 대금 납부 전 경매 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대금 납부 전 경매 취하, 취소가 아닌 취하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라는 말을 경매 절차 전반에 해당하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 강제경매 모두 대금 납부 전이면 낙찰자 동의 없이 경매 취소 가능합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진행 경매 사례 분석 정경사 TV입니다. 국내외 금리 전망. 미국 국채 10년물이 금리 5% 넘어서고 30년 무기지가 8%를 넘어선 것은 2007년 금융위기 후 처음이며 국내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7%를 넘어섰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8%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게 현재 국내외 금리 동향입니다. 단기간 이자 부담, 시세 차익을 전제로 한 레버리지, 영끌 투자가 부동산 수요를 이끌었으나 이제 공급 매도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증권시장에 비유하면 공매도 타임입니다. 영끌 취득물건 팔고 과다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다 풀고 금리 인하하고 경제 성장 전망 3% 이상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전세 사기 방지 대책 7개는 강의 3강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할 때는 경매 이전 단계에서 매물이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경매 시장이 역할을 할 것 같은 전망입니다. 강의 듣기 전 대법원 경매 정보나 유료, 무료 경매 사이트에서 사건을 열람하면서 들으시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분석 대상 사건은 서울 성동구에 소재하는 다올 아크로빌 아파트 1층 101호, 전용면적 38평, 분양평형은 59평형, 대지권 24평, 감정가 10억, 3번 유찰되고 11월 20일 5억 4천에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김모, 경매 신청 채권은 김모 외 3명, 신청 채권은 35억이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로 신청하는 것으로 저당 채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와 구분합니다. 임대차 내역과 등기내역, 임차인 송모, 보증금 5억 9,500, 전입, 2020년 10월 15일, 확정, 2020년 9월 18일, 전입보다 확정일자가 앞서는데 잔금 치르고 입주하기 전에 확정을 먼저 받았고 이 경우 후일자인 전입일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먼저 확정일자 받았다고 우선변제권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전입일에 대항력과 같이 효력 발생합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 박모, 설정 최고금액 2억 6천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종류로 압류, 가압류, 저당권, 배당 신청한 전세권, 경매 개시결정 등기 등이 있습니다. 세입자 송모는 전입 및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 신청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해야 하고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건은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5억 9,500만원 전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입일자로 발생되는 대항력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 외에 계약기간에 대한 권리주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 연장이 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명독 청구가 되지 않아 낙찰받은 후 입주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2022년 10월 14일이므로 3년 기간으로 연장되었으면 2025년 10월까지 명도요구 못할 각오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 인근이 아파트 대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이고 교통수단 양호, 방넷, 욕실 둘 갖춘 구조이고 분양평형이 60평형, 인점을 감안하면 저평가된 것 같으나 대단지가 아니고 사용 승인일이 2003년 1월 28일인 오래된 구축 아파트, 인점이 감가 요인인 것 같습니다. 현황조사서. 서모 전입일 2020년 10월 15일, 확정일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건명세서.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자 2020년 12월 1일, 임대차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14일까지, 전입
2020년 10월 15일, 확정 2020년 9월 28일입니다. 문건 접수 내역 2020년 3월 31일 국공공 교부청구에 3건의 교부청구가 있습니다. 교부청구자인 국세, 지방세 모두 법정기일을 임차인을 앞서기에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국세, 지방세, 당해세 등이 법정기일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정해지도록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시점은 2023년 4월, 5월입니다. 국세는 2023년 4월 1일 개정 및 시행, 지방세는 2023년 5월 시행돼 법정기일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소급표가 없어 이전 경매 개시된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법률이 공포, 시행되면 이전 모든 사항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시행, 효력 발생일 이후 사건에 적용된다는 게 법률 불소급 원칙입니다. 물건 명세서는 입찰 7일 전부터 당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나 세금 정보가 없고 낙찰 후 이해관계인이 돼야 경매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7일 후 정해지는 매각 결정일 이전 기록 열람은 필수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만약 임차인 전입보다 앞서는 조세가 있다면 조세로 배당된 금액을 공제한 만큼 임차인 보증금을 더 채워줘야 됩니다. 입찰가에 임차인 보증금 5억 9,500만 원만 더하면 되겠지 하는 계산은 틀릴 수 있습니다. 조세 배당으로 예상치 못한 부담이 추가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 기타, 배당, 순위, 이의신청 종류 등을 더 알고 싶으시면 정경사TV 강의 1강, 2강으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낙찰가 추이, 아파트 실거래가 본권 아파트와 유사한 물건의 평균 낙찰가 추이가 83에서 92%입니다. 아파트는 특히 빅데이터 강국인 대한민국에 상세한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회, 지도, 로드뷰 등으로 추가 검토한 후 현장 답사를 하면서 인근 중개소를 방문해서 현지 시세 조사를 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건에서 중요한 건 국세, 지방세 등 교부 청구 4건으로 법정기일과 청구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 경매는 권리분석이라는 관문을 지나서 내가 얼마에 사는 건지 알고 난 후 소위 임장,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게 순서입니다. 권리분석, 설렁설렁 하면 대금이납, 재경매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제조합 대입연재 미회수금 500억으로 보험까지 추산하면 부동산 사고 금액 최소 1,000억 이상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통 진행경매 사례분석 전문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진행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입니다. 이번 7강 분석 대상은 47명이 입찰에 참여하고 차순위 매수의 신고까지 있었으나 대금 미납이 발생해 그 원인을 밝혀 입찰 보증금을 손해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원지법 22타경 1984 소유자 안모, 강제경매 신청자 성모, 채권 청구금액 4억 4천, 2022년 3월 14일 경매 개시되고 감정가 6억 9,400, 최저가 3억 4천 진행, 재매각 보증금 20%입니다. 대지권 등기 정상이고 집은 14평, 건물 전용 25평, 분양평형은 40평형입니다. 경매 진행 내역 2023년 7월 12일 최저가 3억 4천으로 진행됐는데 응찰자 무려 47명, 낙찰가 6억 1,230만원, 차순위 4억 9,130만원, 2023년 8월 28일 대금 미납입니다. 46명을 제치고 낙찰받은 기분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구나 차순위까지 있고 그러나 결과는 6,120만원 재산 손실 발생입니다. 정통 진행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에서 대금 미납 원인을 분석합니다. 돈 벌려고 경매에 참여했다가 남 빚 갚는데 보태주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원인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남 빚 갚는데 돈 보태준다는 얘기는 입찰보증금이 배당금에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등기내역 소유자 안모 2020년 5월 29일 소유권 이전 동일자 우리은행 설정 최고액 6,600만원 동 같은 일자 소유자의 배우자 문모 단독 전입 문모는 전입 임차 내역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근저당권 주민등록 전입 3개 사항 일자가 동일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서 경매 권리 분석을 공부한 지식으로 임차인은 주민등록 전입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떠올립니다. 말소기준권리 우리은행 근저당 설정 일자와 같은 날 전입했으므로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순위가 뒤져 아무 문제 없네 라는 결론을 내린 47명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집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자의 배우자가 혼자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로 혹시 이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닌지 의심도 가져봐야 했습니다. 말소 기준 선순위 근저당권 2020년 5월 29일 설정된 1번 근저당권만 갚아버리면 2번까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1번만 갚아버리면 같은 날짜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 발생하고 주민등록은 효력 발생이 다음날 0시라는 권리 분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번은 놔두고 1번 근저당 부채만 변제하면 임대차 보증금 지불 채무는 고스란히 낙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번 근저당 설정 최고 금액이 6,6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정도 빚 갚으면 감정가 7억 기준으로 추정한 전세보증금 5억여 원을 고스란히 낙찰자에게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권리 분석에는 섬세함도 필요해 부정적인 상황을 항상 가정해봐야 됩니다. 주민등록 열람, 단독세대 전입한 배우자가 임차인으로 인정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법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도 권리 분석 과정에서 놓친 겁니다. 낙찰자는 대금 미납하기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금융기관에 혹시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지 않나 확인해 봤을 겁니다. 서류 접수 내역을 보면 매각 불허가 신청 등 3단계로 인정되는 이의 신청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의 신청한 서류 접수 내역이 없습니다. 대금 미납하면서 6천여만 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간과하면 안 되는 권리 분석사항 1.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부동산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에 있는 대입변제 등이 들어와서 본건과 같은 순위변동, 배당 순위변동으로 대금미납, 재경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의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2. 소유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서로 이혼한 경우에 배우자만 단독으로 전입되어 있으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해봤어야 되는 겁니다. 3. 소액저당권을 누가 갚으면 세입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진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섬세한 철저한 권리 분석의 전제로서 의문을 가져보고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확히 산출한 다음에 시세조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진흥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입니다. 8강 분석 대상은 서울중앙지법 2022 타경 853 서울 강남구 유련동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입니다. 분석에 앞서 강의 4번 의정부지법 2021 타경 10985 단독주택 7채 허가 40채 유치권 소송을 소유자가 제기해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10월 20일 경매신청 채권자인 상록진협이 감정가 64억, 최저가 31억에 진행됐는데 단독 입찰에서 43억에 낙찰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경과되면서 계속 유찰되면 신협 재무구조 지표에 부정요인으로 작용해 관리 차원에서 낙찰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대출 등 개인 부채 규모가 3천조, 미국 국채 10년 장기물 금리 5%, 국내 주담대 금리 연 8% 돌파 예상 등 국내외 금융 분위기가 레버리지, 연끌 등 부동산 가수율을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으로 부동산 매물이 몰리고 투기 수요는 여러 지표가 변동될 때까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건 개략적인 사항입니다. 대지 96.5평, 건물 104평, 소유자 조모, 영동농협 근저당 신청채권 8억, 감정가 29억, 한번 유찰되고 2023년 11월 1일 최저가 23억으로 진행됩니다. 주변환경 임대차 등기 내역. 위치는 강남구 자학동 유련초등학교 인근이며 대중교통 접근도는 보통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권자 영동농협 2011년 6월 27일 9억 6천이며 세입자 최모 1층과 2층 2022년 전입 한국토지공사 지하 01025 2014년 2016년 전입 및 확정이므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없고 후순위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집값에 비해 선순위 근저당 채권액이 적어서 임차보증금을 후순위라도 안전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전제는 당해세와 국세, 지방세 배당 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성립됩니다. 당해세, 국세, 지방세의 법정기일에 의한 배당 순위 변동은 강의 1, 2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세 법정기일은 2023년 4월, 5월에 법률이 개정, 공포 시행되어 이후 게시된 경매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유튜브 강의 영상 중 이러한 제도 변화, 법률 개정이 반영 안 된 경우가 많아 법 개정 이후 올린 영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부동산 연관 제도 변경 및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 전 만들어진 영상이 90% 이상이라 2023년 기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영상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외국인도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재외국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동일한 임차인 지위가 인정되는데 이 또한 변경된 제도 법률입니다. 2023년 7월 14일부터 외국인 체류 확인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이전 경매 관련 영상으로 습득된 지식으로 권리 분석을 하면 참담한 대금이납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권리 분석 본부는 최근 영상으로 해야 됩니다. 현황 조사서 1층과 2층은 카페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는 한국토지공사가 임대차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등기를 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본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 승계되는 보증금 부담은 없습니다. 물건 명세서 어린이집 사업자 등록일이 2013년으로 2011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져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강의 초반 사건 번호를 기록했으니 대법원 경매정보나 유료 무료 경매 사이트를 보면서 강의 내용을 공부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건 처리 내역. 국세는 2023년 4월 1일 개정 및 시행, 지방세는 2023년 5월 시행돼 법정 기일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소급표가 없어 이전 경매 기시된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본건에 2022년 5월 20일 국 공공 외 9건의 교부 청구가 있고 법원,
서공공의 압류 통지도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배당 여부는 세금 법정 기일과 법원 압류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결론이 나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후에는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이 되므로 7일 후 진행되는 매각허가 결정일 전 필히 경매 기록을 열람하고 입찰 전에 볼 수 있는 물건 명세서에 기초한 예상보다 크게 어긋난 사항이 발견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입찰 보증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 승계가 없기 때문에 낙찰자는 신경 안 써도 되나 보증금 미회수금이 많으면 낙찰대금 납부 후 명도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보증금 회수가 다 되는 임차인은 명도에 걸림돌이 될 리 없습니다. 유사물건 낙찰 사례 및 배당 순서 2023년 7월 진행된 강남구 유련동 단독주택 낙찰가율은 84%입니다. 실거래가 조회, 지도 로드뷰 등으로 추가 검토한 후 현장 답사를 하면서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해 시세조사 후 입찰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권리분석이라는 관문을 거친 후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게 순서입니다. 권리분석은 대금 미납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재산 손실 원인이 될 수 있으나 현장 답사는 바가지 쓰고 안 쓰고 여부 수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진행 경매 사례 분석을 경매 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 TV입니다. 이번 강의 대상은 영등포구 신길동 355-203 다가구 감정가 13억 1000, 토지 38평, 건물 75평, 최저가 10억 4800, 소유자 임모, 명성캐피탈이 경매 신청했고 신청 채권 14억 6200, 한번 유찰되고 2023년 11월 15일 진행됩니다. 임대차 등기내역, 말소기준 권리로 종류로 가압류, 압류, 저당권, 배당 신청한 전세권, 담보목적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 담보목적 가등기는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등기부를 보니까 매매예약 가등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매예약 가등기라고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된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통지를 받은 가등기자가 채권계산서 제출과 배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가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합니다. 채권 회수 방법으로 매매가등기는 대물 면제성을 가지는 것인데 물건을 빚 대신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채권을 받겠다고 배당 신청을 하면 담보가등기, 배당 신청한 전세권과 성질과 효력이 같아지는 겁니다. 건물등기부 살펴봅니다. 2020년 6월 25일 명성캐피탈 매매예약 가등기, 2022년 7월 28일 대한민국 가압류 검사추징금, 2023년 9월 22일 압류 서울특별시. 일부 경매 사이트에서 가등기 원인이 담보 목적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단순하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말소기준 권리로 인정 안하고 대한민국 가압류가 말소기준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본건 가등기는 채권 계산서와 배당 신청을 제출하고 담보가등기가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까지 했습니다. 전세권은 물건을 사용하는 용익 물건이나 배당 신청을 하면 돈 받을 권리로 본질이 변해 말소기준 권리의 공통성질인 돈 받을 권리, 즉 채권으로 변해 말소기준 권리가 되듯이 채권 계산서와 배당 신청, 나아가 경매 신청까지 한 매매예약 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 내역, 임차인 김모, 지층 32평방, 보증금 500, 차임 43만원, 전입 2017년 5월 8일, 중국인 1층 중 32평방, 보증금 500, 차임 40만원, 전입 2019년 3월 14일, 신모 1층 중 32평방, 보증금 500, 차임 40, 전입 2019년 9월 10일, 장모 2층 전부, 보증금 1억 5천, 전입 2023년 3월 7일. 다가구, 다세대,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다가구,
지하제외 3층 이하, 한 개 층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다세대,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 연립주택, 빌라와 개념이 혼동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이고 4층 이하인 경우 660제곱 이하 연립주택은 이상.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00호, 몇 호, 16호, 201호 등 호수가 명기가 되고 등기부 보면 대지, 지분 등기가 있습니다. 다가구는 몇 호라는 호실과 대지 지분 등기가 없습니다. 유사한 공동주택으로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기숙사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시 다가구 주택 입주자는 주소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임차인이 해당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인식할 수 있으면 되고 주민등록 시 해당 주택의 집원 등록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항력, 점유,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1, 그 다음날 0시 효력 발생. 강의 3번에 전세 사기를 피할 대책으로 제시한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잔금 치를 때 잔금 시간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오후 6시, 그러니까 18시 이후로 잡고 등기부에 담보등기 또는 사건 처리 중이라는 기재가 없는 걸 확인한 후 잔금 치르길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대항력은 확실하게 확보되는데 우선 변제권도 잔금 치르기 전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인의 무기 2개가 확실하게 확보됩니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게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후 주민등록 전입 시에 같이 효력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발생, 발급 즉시, 업무시간 09에서 18시, 주민센터, 정부, 입사 등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라고 칭해지는 소액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범위는 주택가액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분의 1 범위 내이고 초과금은 비율 분배합니다. 확정일자로 발생되는 우선 변제권과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액보증금은 현재가 아닌 1번 근저당권 설정일에 해당하는 기준 시점이 적용됩니다. 본권에서는 가등기 설정 시점이 기준입니다. 세입자 지층 김모 1층, 신모 2인은 대항력만 있는데 배당 신청을 했고 중국인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다 있으며 배당 신청도 했습니다. 대항력만 있는 2인 보증금 합계 1,000만원은 인수를 염두에 두고 입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층 전부를 임차 중인 장모는 전입, 확정이 모두 뒤져 보호를 못 받습니다. 건축물 대장, 다가구 주택은 불법 증축이나 주차장 등 다른 용도 사용으로 위반 건축물, 기재가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건물 규모에 비해 심각한 수준일 경우 원상복구하기 전 이행강제금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원상복구의 설계 변경과 건축비 부담이 과다할 경우 이 또한 대금 미납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건 건축물 대장은 정상입니다. 배당 순위 내역, 대한민국 가압류는 추징금이고 2022 초 기 1320 사건 번호가 등기부에 있으므로 말소 기준보다 뒤지는 게 확실하고 서울특별시 압류는 지방세로 추정되고 지방세는 거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말소 기준 권리일자와 조세가 근접한 날짜면 법정기일을 따져봐야 낙찰자에게 대금의 추가 인수금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권리 분석상 하자 없습니다. 이제 현상 시세조사를 상세하게 하고 수도권 임대 수익을 검토하고 입찰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혹시 소주 한잔하는 순댓국 좋아하시나요? 숟가락 들 때마다 제대로 된 고기 있는 먹을만한 성의 있는 순댓국,
그런 강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통 진행, 경매, 사례 분석, 정경사TV 응원해 주시면 다음 강의 영상 제작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 진행 경매, 사례 분석, 경매 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367-2, 감정가 70억 2,900, 북서울농협 청구채권 12억 900, 대지 122평, 건물 326평, 한번 유차로 최저가 56억 2,300, 11월 28일 진행됩니다. 일걸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인데 제시에는 별도 대가 지불 없이 낙찰자에게 권리가 넘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권리외에는 낙찰자에게 권리가 넘어오지 않고 지상권 등의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내역, 본권 말소 기준 권리는 1998년 12월 4일 북부농협 5억 2,500만원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 장모 보증금 2,500, 차임 180만원, 사단법인 보증금 3,000, 차임 250만원, 1층 전부 양모 보증금 1억 1,000, 차임 600, 안모 보증금 3,000, 차임 220만원. 건축물 대장입니다. 제시의 건물 포함 문구 있으면 건축물 대장 꼭 봐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반 건축물 노란 딱지 있습니다. 2014년 5월 15일 군산의 집 1층 점포 12제곱미터 무단 증축이 원인입니다. 10여 년 원상 미복구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내는 게 임대 수입보다 작은가 봅니다. 위반 건축물 규모가 커서 원상 복구나 이행 강제금이 과다한 경우 입찰을 보고 대금민 앞에 재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권리분석 물건 종별에 따라 체크포인트와 순서를 정경사TV에서 강의별로 제시하는 대로 필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건물등기부, 말소기준권리 1번 근저당권 5억 2,500 외 경매신청, 채권 12억 900만원, 특이하게 노원세무서, 근저당 1억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만 보면 건물가액에 비해 채권이 소액이라 취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를 보면 상속물건이고 상속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상속의 배우자 1인과 자녀 7인 명의로 공동지분 등기가 되었고 자녀 중 장남, 유모,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하 가능 물건이지만 공유자 지분 분쟁 상황이면 취하 가능성 없다고 감히 판단합니다. 제가 보는 경매 사이트에는 경매 취하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자 1인이 처분금지 가처분까지 했는데 상속세 부담을 정상적으로 하고 세금을 냈다는 가정은 극히 비현실적이고 권리분석에 중요한 등기부를 열람한 후 합리적인 추론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상속물건 과표가 30억을 넘을 경우 상속세율은 50%입니다. 감정가 70억 기준이면 상속세 35억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도 유, 무, 료 사이트를 보신다면 취하 가능하다는 기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정경사TV는 취하 가능성 없다라고 권리분석 결론을 내립니다. 본건 진행 결과를 보고 정경사TV 출연이 맞다면 그때 채널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된 후 배당되는 돈으로 공유자 간 현금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순위가 뒤지는 가처분은 일단 말소되고 배당금에 대한 분쟁으로 진행돼 낙찰자와 이해관계 없습니다. 현황조사서 지하 노래방 2022년 7월 14일 4층 5층 폐문부재 1층 식당 2020년 9월 8일 전입 2층 구조협회 미상 3층 장모
2015년 6월 5일 전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건 명세서 본건 말소 기준 권리는 1998년 12월 4일 북부농협 5억 2,500만원 근저당권입니다. 임차인들 전입이 2013년에서 2020년이므로 실제 사용도나 점유, 인도, 전입,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등 주택임대차법과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다 인정 안 됩니다. 겉핥기로 사건을 보면 부동산 감정가에 비해 채권이 적어 세입자 보증금 손해가 없을 것 같지만 상속세 금액에 변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열린 디에이터 광장 등 상권 분석 서비스, 서울 건물가 대비 연 임대수익률 2에서 3%, 강남은 높은 토지가격 반영돼 연 1%도 흔하다 합니다. 상권, 노래연습장, 순댓국, 클라이밍 센터 등 업종 구성을 보면 배우지 상권이 중상급은 되는 입지 여건입니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노원역까지 3에서 7분 거리로 교통여건도 양호한 편입니다. 평균 낙찰가율,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평균 낙찰가율을 참고하면 82에서 85% 수준이므로 감정가 70억 2,900만원에서 한 번 유찰되고 80%인 최저가 56억 2,400만원을 약관 상회하는 선에서 11월 28일 낙찰될 것 같습니다. 위 전제는 국세, 지방세 등 교부 청구자의 법정기일 등을 정확히 따져본 후 성립됩니다. 교부권자 국 공공 4건, 경 공공 1건, 노 공공 10여 건. 일단 숫자상으로 많은데 조세 금액 정보는 물건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공공은 국세인 상속세, 노공공은 지방세인 노원구의 취득세, 등록세로 추정됩니다. 상속지분 분쟁으로 가처분까지 했는데 세금 미납 거의 확실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후에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 지위가 인정되므로 입찰기일 7일 후로 정해지는 매각 허가 결정일 전에 필히 기록열람을 해서 조세배당금을 파악해 혹시 예상치 못한 인수금이 발생하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5월 국세, 지방세 개정으로 조세 법정기일과 임차인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비교해 배당 순위를 정하도록 변경됐는데 소급표가 없어 본건은 해당 없습니다. 당해세 중 상속세 미납분이 교부청구 국 공공이면 세입자 보증금 피해 발생하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 낙찰자 부담은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통진행경매 사례분석, 경매 실무, 법률 전문성, 성실성 상위 1% 자부심으로 방송하는 정경사TV입니다. 정경사TV 강의 11번은 임차인과 채무자 이름이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상권이나 입지여건 다 좋은데 2에서 5층이 폐문 부재 상태여서 두 가지에 초점 맞춰 분석합니다. 제주시 노영동 940에 소재하는 상가 건물로 감정가 125억, 2회 유찰, 2023년 11월 14일 최저가 61억 3천만원에 진행됩니다. 소유자 김모의 1인, 경매 신청자 재미신협, 신청채권 66억 1600이고 주변 환경은 단독, 공동주택, 숙박, 금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경매물건 표기에 지시에 포함이 있는데 감정가 3,500만원, 규모는 작으나 불여튼튼이라고 건축물 대장 열람하겠습니다. 다행히 우측 상단 위반 건축물 노란 표시 없습니다. 부대시설로 보입니다. 위반 건축물 규모나 심각성으로 원상복구 이행 강제금과 설계 변경 원상복구비가 과다해 대금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 변경과 건설 공사 비용을 매각허가 결정일 이전에 알아보고 과다한 부담이 되면 매수신고 후 7일 후로 정해지는 매각허가 결정일 전에 불허가 신청을 해야 대금 미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후 이해관계인 지위가 주어지므로 이전에는 물건명 제소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경매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으므로 매각 허가 결정일 전후와 배당 기일 전 배당표 등을 부지런히 열람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해서 대금이납, 입찰보증금 손해라는 불이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거 못지않게 단계별 이의 신청 매우 중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재민신협 12억 7,400만원, 더 퍼스트 대부가 확정 근저당 채권을 양수한 상태입니다. 1층 셀렉토 커피숍 명모 임차 사용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88만원. 1층 숙성도 최모 임차 사용 보증금 9,000, 월세 750만원. 2층 식당 비상 3층 PC방 보증금 5,000, 월세 458만원. 4층 뮤직타워 보증금 4,000, 월세 458만원. 5층 코알라 설레임 등은 폐문부재. 제시의 건물은 기계식 주차장, 위락시설로 이용 중이고 소유자 김모와 셰프투게더가 공동 채무자입니다. 본건 말소기준권리 더 퍼스트 대부 근저당권 설정일자가 2017년 11월 9일인데 김모 소유권 이전 일자, 셰프투게더 입주, 사업자 등록일 3개가 같은 날짜입니다. 등기부 소유자 김모의 1위는 정모, 법인 셰프투게더는 채무자 겸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법상 권리의 혼동 개념을 점검하고 갑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권리는 소멸한다가 권리의 혼동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채권을 인수한다든지 전세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에 반해 권리가 제3자의 이해관계와 연관될 경우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본건 채무자와 임차인 지위를 겸하는 셰프투게더는 두 개의 법적 지위가 소멸치 않고 양립합니다. 상가임대차의 전입, 점유전의 법률효과는 주택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전입한 다음 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와 같은 날짜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과 사업자 등록일이 뒤져 대항력, 우선변제권 없으나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된 날짜 2017년 11월 9일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 요건이 적용됩니다. 상가임차인 소액보증금 기준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해서 산출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주택임차인은 월세 곱하기가 없고 보증금, 단순 보증금이 기준입니다. 평균 낙찰가율, 도시계획법상 일반 상업지구에 속하고 북측 20m, 서측 15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용도로 사용 중이며 연동 소재, 매종, 글라드, 제주, 서측에 위치하고 있어 상업용 건물 입지 여건은 중상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집행관은 현황 조사 시 2에서 5층 모두 폐문부재라 안내문만 부착했다는데 권리분석상 이상 요소가 없으니 이제는 현장 답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 외 지역 시청자는 여비 들여 제주 가기 전에 경매물건 인근 중개업소, 영업 중인 임차인들 상대로 최대한 폐문부재 원인 규명을 해보고 소유자가 셰프, 요식 전문가라서 건물 전체 시경을 추진했다든지 아니면 소비 침체, 경기가 원인인지 알아내고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제주 상가 낙찰가율은 60에서 70%입니다. 두 번 유찰되고 감정가 51%인 61억 3천에 진행되는 2023년 11월 14일에는 낙찰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강의 영상 제작에 성의를 다하는 정경자TV 응원 바랍니다.